유럽의 국민국가의 형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각국의 대표는 빈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의 나폴레옹 체제에 대해 배울 건데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모여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참여했던 유럽의 각국들은 영토와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복고주의적 체제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게 빈회의 풍자화인데요. 유럽의 국경선을 제멋대로 정하고 있는 빈회의 참석자들의 그림을 그린 건데 풍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건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 덕분에 이렇게 유럽에 퍼지게 됐거든요.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게 되면서 유럽의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빈 체제가 성립되는데 이걸 빈회의에서 만들어진 체제라고 해서 빈체제라고 하고 이 빈체제를 주도한 건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빈체제라는 보수적인 복고주의 체제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결국 다시 왕이 통치하는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정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왕위에 오른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다시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사가 퇴보한 거, 역사가 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에 파리 시민들은 샤를 10세라는 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라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며 입헌 군주제, 즉 헌법에 의해서 군주가 존재하지만 군주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오늘날의 영국과 같은 형태, 그런 형태의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1830년에 프랑스의 7월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7월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이 그림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이는 7월혁명 때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끄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 프랑스의 상징인 삼색기, 빨강, 하양, 파랑으로 되어 있는 삼색기를 여신이 이렇게 들고 있고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걸 프리기어 모자라고 하거든요. 이 프리기아 모자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됩니다. 나중에 이 프리기아 모자는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로도 활용되게 되는데요. 그만큼 프랑스 혁명을 진행을 했던 파리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강조했는지를 오늘날에도 알아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좁은 골목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군에 저항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그린 그림이 바로 들라크루아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7월 혁명의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왕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혁명을 2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이건 184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 2월 혁명으로 입헌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국 체제, 즉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화정의 형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2월 혁명이라 하고요. 2월 혁명의 영향으로 결국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 확산하게 됐고 결국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려고 했던 빈체제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영국은 이미 입헌군주제라는 안정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시작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의회라는 체제가 굉장히 굳건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거죠.
의회가 주도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면서 자유주의를 점차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결과 19세기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시 중산층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제1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고 1832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본가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된 것을 의미해요. 그 전까지는 귀족에게만 선거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나 소시민들은 그런 선거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선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선거권 확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차티스트 운동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19세기 말까지 여러 차례 영국 내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에게까지도 선거권이 부여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성들이 1차 세계대전 때 후방에서 군수물자 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1928년이 되어야 오늘날의 모든 남녀 불문하고 몇 세 이상의 그 성인이 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체제는 영국에서 1928년에야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인민헌장이고요. 인민헌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기 바라고 이 인민헌장을 강조했던 선거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